유나이티드 제약은 항암제, 비타민제 등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입니다. 대표 상품은 홈타민이고 고려 인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국내 피로회복제 가운데 가장 수출이 많은 품목입니다. 이외에도 순환기 치료제와 소화기계 치료제들을 생산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개량 신약을 출시하면서 해외 라이선스 아웃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주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파헤쳐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두 분의 매매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저희 매도. 두 분이 이제 매도 치고 네. 저만 이제 매수를 했네요. 이제. 예. 이거는 매도 의견을 특별하게 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조금 근데 네. 좀 주관적이 좀 강합니다 오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관적인, 네.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그 매주마다 네. 썰전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 제약주 관련해서 한 네. 종목씩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맨 그쵸. 처음에 셀티온을 가지고 나왔고 지난주는 이제 바이로메드. 또 오늘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 화제의 이제 네, 주목을 지금, 많이 그쵸.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셀티온이 바이오시밀러 하면은 이제 네. 복제약, 셀티온 음. 또 지난주에서 제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네. 유전자 치료제. 예, 하나만 이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은 무려 이제 12억 정도가 발생한다. 예, 그래서 네. 치료비. 예, 그래서 유전자 치료에서 바이로메드를 소개했잖아요. 네. 유나이티드 하면은 네. 계량 신약이라고 좀 이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계량 신약이라는 것은 기존의 약에서 성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섞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계량을 했다는 뜻인데, 네. 계량 신약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네. 미국이라는 시장이에요. 그래요? 미국. 항상 이제 미국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인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추세인데 네. 미국의 의약품 시장 자체가 시장 규모가 이제 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복제약이라든가 신약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계량신약이에요. 아, 그래요? 계량신약. 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유나이티드에 제가 어떤 점수를 줬냐면은 네. 스토리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7점. 예. 진격 차트는 지금은 이제 8점입니다. 네. 예, 잘못 썼는데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8.8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회사 같은 제가 계량신약하고 또 신약 개발 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해서 미국에서 1상에서 3상까지 가는 이 신약 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 비용 자체가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네요. 국내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국내를 비롯해 가지고 해외 쪽에서 임상 실험을 거친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해서 1상에서 2상에서 3상 있잖아요. 1,000억에서 2,000억. 훨씬 적네요. 그러니까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그게 기본적인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만큼 제가 지난주에서 바이로메드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 주가가 10만 원대. 네. 물론 제가 매수를 이제 외쳤지만은 너무 고평가예요, 솔직히. 고평가예요. 수익성이 제로인데 네. 거기에 따라서 이거 신약 이제 유전자 치료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임상 실험이 3개. 또 다수의 이제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저는 점수를 줬던 부분이 있고 이 회사 같은 수익성이 제로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예, 수익성이 제로가 아니고 매출 규모가 2천억대. 또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 자체가 어느 정도 200억, 3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국적 회사인데 이 회사가 포브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경제 신문지 있어요. 네. 거기에서 2년 연속 선정을 받았던 유망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기술력이 있으니까 네. 인정을 받았던 이제 부분이었었고 제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계량 신약 자체가 임상 실험 비해서 네. 개발 비용 자체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뛰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국내 계량 신약 1호 회사가 이제 한미약품이에요. 예, 한미약품. 한미약품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수의 이제 그런 이제 제약사들이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량 신약 관련해서 이런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진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이제 CEO의 이제 마인드가 잘하는 거,
예. 자기 회사 내에서도 잘하는 거 있죠. 네. 거기에다가 올인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회사는 계량 신약 쪽으로에다가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주 이제 매출 자체가 어디에서 이제 발생이 되냐면은 지금 이제 그 계량 신약 자체가 이 회사가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네. 저 클렌저. 예, 클렌저 이제 CR정이라고 해가지고 2010년도인가요? 네. 저게 이제 먼저 이제 개발이 됐어요. 1호점. 네. 그래서 1호 이제 계량 신약이 개발이 되고 지금 이제 9호까지 계량이 이제 신약이 나왔던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까지 10호, 10호를 해가지고 아주 특이한 IT가 접목이 되는 그런 계량 신약이 지금 이제 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만큼 계량 신약에다가 계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레버틱스로 해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허가가 된 거 있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해서 저기 그 국내에서 이제 강동제하고 네. 또 이제 또 하는 이제 제약사가 있는데 공동 개발한 거예요. 아, 네. 근데 이 개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또 연구 개발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이제 부분이었었는데 네. 올해 초 이제 7월 달에 동시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동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약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는 이제 그 제약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도 40군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출을 이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 규모 자체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름 작년도에서는 약간의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서서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계량 신약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고 네.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해서 뭐 복제약이라든가 신약 개발 이런 쪽에다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회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수익성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바라보면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수익성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해서 바이오 회사들이 네. 개발 열심히 임상 실험만 진행하고 있고 그 개발 비용만 수천억 정도가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임상 실험이 이게 승인을 떨어지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 회사의 마인드 같이는 계량 시험죠. 개발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면서 네. 돈이 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 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아. 저는 거기서 저점. 네. 2만 원대밖에 안 돼. 2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네. 바이로메드 같이는 지금 10만 원대가 훨씬 넘거든요. 네. 근데 수익성이 제로야. 네. 이런 차이점을 딱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머물지 않고 더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제가 매수 의견을 잘 내비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DBS 전문가님은 유나이티드 제약이 현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 계량 신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이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기 전에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 종목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겹쳐 있는 종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판단이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전문가다 보니까 네. 제 생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 맞아요. 생각을 네. 얘기할 뿐이고 솔직히 말하면은 또 전 첫 번째로 좀 주관적인 건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자체를 저는 안 좋아해요. 아. 제약바이오 자체를 안 좋아해서 아마도 디베스님이 들고 왔던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거의 다 매도를 사인줬을 겁니다. 네. 이 왜냐라고 하면 일단은 그 차트를 볼게요. 보통 이 제약바이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 네. 그 차트를 보면은 유나이티드 제약도 똑같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이 과거 2015년 때부터 그 오바마 케어 효과로 인해서 엄청난 대파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2015년도 때까지 엄청나게 급등했던 이유가 네. 실적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급등한 거예요. 오바마 케어 이 이슈 하나 때문에. 아. 그래서 본다고 했을 때 실적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오히려 그 2013년도가 1,369억을 냈지만 2014년도에는 오히려 그 실적이 올라갔는데 주가는 하락합니다. 네. 이처럼 뭐 오히려 그 오바마 케어 하나 때문에 오히려 올라간 놈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라는 게 보통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뭔가 나온다고 하면 실적이라고 하지만 얘는 이미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제약바이오는 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싫어하는 거고 네. 또 유나이티드 제약을 제가 진짜로 분석을 하면 할수록 싫어하는 게 네. 싫어진 게 네. 저는 깨끗한 사람을 제일 싫어요.
깨끗한 사람을요. 네. 왜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네. 하면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나이티드 제약은 마치 분석을 하면 분석을 할수록 얘를 마치 매수를 해야 될 이유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요? 네, 분석하면 할수록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개량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 크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뭐 만성 폐 질환에 의한 네. 이제 흡입제 이런 것도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고 진짜 기대감이 워낙에 많은 애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그 우리가 삼성도 좋다고 하지만 까보면 먼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어떤 대기업이든지 털었을 때 먼지가 안 나오는 기업은 없어요. 네. 근데 이 유나이티드 기업 자체는 먼지가 안 나와가지고 저는 오늘 이 먼지를 찾아왔습니다. 먼지를 찾아왔고요. 네. 이 유나이티드 기업이 지금 이 먼지를 찾아놓으니까 2개 정도의 분쟁이 있어요. 그래요? 분쟁이 2개 정도가 걸려있는데 분쟁을 궁금하네요. 제대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상태고 보통 일단은 그 우리나라 의학계 쪽을 본다고 하면은 네. 이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해서 제조 판매를 하는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네. 이걸 수입해 오는 데보다 이 그 약품의 비용을 약가를 15% 정도 높여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약 쪽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게 됐는데 그 이 유나이티드 제약도 지금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제조까지 다 해서 그 기술로 판매를 한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진율을 높아서 그만큼 이익을 챙긴 거였는데 이게 내부 고발자가 한 명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요? 과거 이 연구원이었던 사람이 나오면서 오. 2011년도에 이제 그 이슈를 터뜨렸어요. 어떤 이슈? 이 그 유나이티드 제약은 기술이 아무것도 없다. 얘는 그래요? 허위된 작성된 이 제보를 뉴스 검색 나와요. 그걸 가지고 부당된 이익을 챙긴 거다. 라면서 터뜨렸는데 이것을 지금 5년 동안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유나이티드 제약 쪽에서는 당연히 오히려 우리는 그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이슈를 이거를 무죄를 증명해 주면 너무 고맙지라고 하지만 이게 네. 5년을 끌고 있어요. 무죄를 증명해 고맙다고 하는데 5년을 끈다는 건 솔직히 개인적인 주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조금 정말로 잘못된 쪽으로 어긋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적인 이미지 타격도 있을 거고 80억 가량의 피해 손해배상 금액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저는 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얘네가 지금 분쟁에 휩싸여 있는 게 내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게 이 그 소화제제 가스팀 그 CR이라고 해서 네. 이것이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나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얘네 매출의 그 2번째 정도로 잡힐 네. 겁니다. 큰 매출이 아니어도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가 상승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대웅제약과의 분쟁이 겹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개양 신약이다 보니까 분쟁이 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특허에 대해서 민감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고 하면은 워낙 특허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대웅제약이 질 수도 있는 거고 유나이티드 제약이 질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특허를 통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봐요. 크게 봐요, 크게. 지금 이 시장이 한 연간 800억 정도 규모가 잡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특허 소송 침해 피해 여기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는 조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말했다시피 2가지의 분쟁에 휩싸여 있는 상황. 그리고 이 2가지가 좀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서도 어느 정도 이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는 부분.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가져왔었잖아요. 네. 그 종목을 실적이 계속 나야 되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분쟁이 너무 많았어요. 이 유나이티드 제약도 분쟁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스스로의 기업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질 뿐이고 네. 자기 얼굴에 침뱉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나이티드 제약을 주관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매도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약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약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걸 놓고 이제 특허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뭐 이따가 뭐 또 메디톡스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대웅제약이 오히려 여기저기서 특허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대웅제약. 대웅자 자체가. 그래서 뭐 이런 거 자체가 그 예전부터 해서 이제 분명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 유나이티드 제약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개량 신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세간에서 알려졌던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작년도부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약 개발 하나 이제 개발하면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같은 개발 비용이라든가 또 이제 기간 자체가 축소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분쟁 조정 같은 경우도 어느 제약사가 다 이런 지구 있는 진행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물론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지금 2만 원대라고 하게 되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가야지 하는 방향 자체는 확실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주관이 뚜렷한 거.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네. 방향성도 실체가 없는 것들은 예, 없거든요, 그냥 방향이. 네. 근데 방향 자체가 확실하고 확고하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거기다 점수를 줘야 돼요. 거기다 베팅하고 또 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의견 차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통해서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DBS 전문가님은 성장 스토리 항상 강조하시는 성장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고 하신 반면 앞서 강태공 전문가님은 뭐 내부 고발자로 인한 사건이나 또 대웅제약과의 특허 분쟁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을 안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